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백장관입니다. 모두 평안하시고 안녕하시지요? 예. 오늘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 대화 내용은요, 안철수예요. 뭐 우파 유튜브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 다루고 있는데 뭐 저라고 해서 한번 안 다루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안철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보고 싶어요. 안철수, 예. 몇 년 몇월 뭐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기자들처럼 그렇게 말은 못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몇 년 몇월 며칠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뭐 이렇게 알아봐야 될 뭐 그런 저는 가치도 없고 뭐 관심도 없고요. 다만 이제 한번 흘러온 세월을 잠깐 보자면 어느 날 갑자기 새 정치를 표방하고 나오면서 갑자기 슈퍼스타 비슷한 모양으로 이제 등장을 했어요.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어떤 배경에서 처음에 안철수가 저 그렇게 정계에 그렇게 바람을 몰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안철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식이 늦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에,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지금도 몰라. 왜? 관심이 없어요.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점점 알면서 관심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때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원래 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과거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제 가정은 없고 과거를 고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지만 안철수 인생을 이제 뭐 새정치라고 했던 그 부분서부터 그 전에 뭐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뭐 천억이니 뭐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재산 그 사람의 재산을. 좋겠습니다. 이제 부럽습니다. 돈만 부러워요. 예. 인간이 부럽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새정치의 기치를 걸고 나와서 뭐 서울시장까지 출마했었다 그래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래요가 아니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당시 지지율로는 아마 안철수가 무소속이지만 됐을 거다라는 이제 후일담이 많이 전해져요. 끝까지 밀고 갔으면 됐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인기도가 그렇게 좋았나 봐요. 제가 당시 서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뭐 느낌 알잖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코미디에. 근데 저는 느낌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서울시장을 박원순이한테 양보했죠. 바로 이게 이제 안철수 인생의 치명타의 첫 번째 실수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로부터 지금까지 내리 삼선을 하고 있는 서울시장 삼선을 하고 있죠. 이제 이 뿌리를 씨앗을 안철수가 심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철수가 그 당시엔 박원순이한테 왜 양보를 했느냐. 가만히 이제 지난 일이지만 우리가 과거를 어쩔 수는 없지만 배우긴 해야 되냐. 그래서 역사를 배우잖아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어떤 역사에는 우리가 역사에서 큰 교훈을 얻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역사는 또 돌고 돈다. 그러니까 또 다음번에 이런 실수를 또 하면 알면서 하는 실수는 바보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서울시장을 양보할 때 저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대통령감으로 거론되는 내가 일개 지방선거 서울시장 이런 거 너나 가져 뭐 이런 좀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에 의하면 이제 제가 안철수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게 마음속에 팽팽하게 있지 않았나 해서 이제 가볍게 생각한 거죠. 그까지 내가 지금 대통령 될 사람이 서울시장에 연연하겠느냐. 그리고 나하고 급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오만 방자하고 교만한 생각을 가졌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게 됐죠. 뭐죠? 이제 여러분이 다 아는 국민의당. 이제 뭐 노원병에서 출마해서 그 지역구 주민들의 그 어떤 지지를 인해서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하고 또 아마 보궐선거였죠. 노회찬이었나요? 어떤 보궐선거.
그 이제 그렇게 해서 등단을 하고 이제 국민의당으로 가서 상당히 의외의 성과를 얻었잖아요. 호남을 쫓아다니면서 호남을 자기의 지역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리고 그게 또 먹히기도 했고, 또한 당시 아주 시기적으로 잘 물렸어요. 반 문재인 정서가 팽배하던 시절에 그 호남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시절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처럼 국민의당이라는 호남계 의원들을 그냥 전부 출전시켜서 호남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그 쾌거를 거두기도 했어요. 자기 입장에서 쾌거죠.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쾌거를 거둔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또 이 대통령 선거 얘기가 났으니까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문재인 후보가 붙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왜냐면 이건 워낙 큰 선거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그 박근혜하고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시 둘 다 후보로서 한판 붙었을 적에 여기에 끼어서 삼강 구도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 30% 지지율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실수를 한 거예요, 안철수는. 여기서 문재인이한테 양보를 하잖아요. 양보를 하면서 지가 뭐 다 내려놓겠다, 뭐 이런 말을 해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양보를 한 게 이게 큰 두 번째 실수예요. 이때도 밀고 나갔어야 돼요. 낙선을 하더라도 밀고 나갔으면 아마 지금과 몸값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대통령 이 당시에. 또 때는 지지율이 상승세 아주 상한가를 칠 때였으니까요. 그래 이제 이걸 내려놓고 자기로서는 다음을 기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려놓고 결국은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를 하셨죠. 52대 48이라는 약 대략 그 정도 지지율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간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만 국민의당이었죠. 그래서 그런 쾌거까지 이룩했고, 이제 그 다음에 무언가 이제 집간에는 더 큰 힘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괜히 그 새누리당에서 나왔던 그 반발에서 나왔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뭐 새정치,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 그 사실 새로운 그 떨거지 당이죠. 이 사람들과 이제 합당에 들어가면서 이제 박지원, 정동영을 비롯한 사람이 잔류를 하잖아요. 가려면 너나 가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이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이쪽이 민주평화당 해가지고, 민주평화당은 또 지금도 둘로 갈라졌죠. 박지원의 그 당신 안대당, 그다음에 이제 그냥 정동영의 민주평화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로 갈라졌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둘이 창당을 해서 유승민과 그 안철수가 어떤 공동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동대표가 돼서 이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느닷없이 뭐 이제 손학규라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제 뭐 나이 많은 사람한테 뭐 예우찬에서 대표 자리를 물려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유승민과 안철수의 큰 또 실수였죠. 그래서 결국은 지들이 만든 당을 손학규한테 뺏기고 지금 거리 미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미아. 어디 사무실도 제대로 못 차리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돌아와서도 역시 뭐 안철수인지 간철수인지 이게 뭐 손학규한테 뭐 비대위원장은 내가 할 테니까 뭐 통제해서 총재랍니다. 죄송합니다. 대표에서 물러나라니까 나름 손학규도 정치적 짬밥이 있는 인간인데 나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숫자 의원들만 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주무르는 돈이 100억대가 넘는다 그래요. 그 자리 내놓겠습니까? 그 늙은 망령 손학규가 나름 정치 짬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안철수는 이제 세됐지요. 세됐고, 또 이제 요 전후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 저도 지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장에 또 출마했었잖아요. 그 유승민과 안철수 당에서 뭐 그래도 한 명이라도 당선돼야 된다. 그러려면 당신이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또 그 3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후보자한테도 처지는 3등.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재인은 물론 홍준표 대표에도 지쳐지는 3등. 저는 3등을 하면서 당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박종진 후보라고 저쪽 어디죠? 그 자유한국당의 그 이쁜이가 출마했던 그 지역에 가서 송파요, 송파. 박종진이 들어 뭐 박종진 때문에 손학규가 나가야 된다. 뭐 선거 이틀 남겨놓고 그런 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3등할 후보를 내보내느냐. 근데 막상 저는 다 3등하고 다녔잖아요. 뭐 지 3등은 괜찮고 남의 3등은. 박정진 그때 당시 후보가 그렇게 막 얼굴이 시뻘거지면서 길길이 낯뜨는 그 영상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다 틀리고 서울시장 3등하고 개털되고 세털되면서 이제 뭐 유럽으로 독일로 뭐 미국으로 뭐 중간에 프랑스도 갔었는지 이렇게 돈지랄을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뭐 재산이 1,000억이 넘는데 우리 일반인 같으면은 뭐 1년 6개월, 1년 5개월인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무의도식 해가면서 이거 무의도식이란 말이 맞나요? 하여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외국 생활을 1년 6개월 정도를 한다는 건 일반인들은 불가능하죠. 아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야 되고 어디선가 또 입어야 되고 이 외국 생활이 제가 외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1년 6개월씩 아무 돈벌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1,000억대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 아무 일도 아니겠죠. 이제 그렇게 돈지랄로다가 한 1년 6개월을 보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 늙은 구렁이 늙은 망령 손학규한테 이 당대표 자리 나한테 달라 그러면 손학규가 주겠습니까? 나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 짬밥이 있고 지금 주무르는 돈이 100억이 넘는 자리를 왜 줘요? 저기 안철수한테. 그러더니 겨우 이제 그것도 황새돼서 나와가지고 한다는 게 기자회견하면서 뭐 이 자식은 할 없으면 꼭 중도를 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중도의 세력의 뭐 또 새로운 새정치. 그런데 여기에도 또 아직도 안철수의 새정치의 미련을 갖고 있는 일부 지지 세력이 있다는 게 참 한심해요. 그 안철수 귀국할 적에 그 공항에서 안철수 외치면서 뭐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다는 둥 해가면서 하는 그러는 그 한심한 종자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광신도 집단들 같기도 하고요. 어떤 그 광신도에 미친 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그 이상한 종교 집단들 있잖아요. 우리 정상인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강한 신념이란 말이죠. 그럼 안철수의 새 정치를 아직도 믿는 이거 어리숙한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예, 혹시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리숙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요. 그래서 이제 또 새 정치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뭐 중도를 어쩌고 저쩌고 아우르는 뭐 양당제가 나쁘다 하면서 다당제가 좋다는데 여러분 이 양당제 다당제는 그 나라대로 양당제가 좋으냐 이건 답이 없습니다. 보세요. 양당제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미국이에요. 공화당 민주당 지금 200년 가까운 세월을 양당이 그냥 주도하면서 미국이 지금 양당제로서 못 살아요. 뭐 아니 경제가 나빠요. 군사력이 약해요. 뭐 정치가 후진국입니까? 시민의식이 후진국인가요? 그럼 또 다당제의 대표로 본다면은 뭐 일본 있겠죠. 한국에서 가까운. 그래도 거기도 이제 자한당 위주 자한당이 아니고 참 죄송합니다. 저기 뭐죠? 그렇죠. 일본 놈들 그 제1당이 자유민주당. 예. 자한당. 하도 내가 자한당을 지대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또 그 다당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일본이 못 살아요? 경제가 약해, 군사력이 약해, 걔네들이 뭐, 사회의식이, 예, 좀 뭐 아프리카 오지의 낮은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당제가 나라에 좋으냐, 양당제가 나라에 좋으냐,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그 나라 국민의 선택인 거지. 그러면 예, 중도 지가 아무리 외쳐봤자 중도가 저한테 안 가면 그만인 거고요. 또 가면은 또 그것도 국민의 선택인 거고요. 근데 여지껏 보아온 모습으로는 안철수한테 그렇게 기울어진 중도는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건 국민의당은 거의 95%가 전라도의 힘이었어요. 당시 그 문재인한테 실망했던 호남인들이
그래도 선거에서 또 문재인 당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고 하던 고민하는 그 찰나에 생겼을 뿐이에요, 시기적으로.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또 그걸 원하고 5.18 그 광주 미역인가 갔다는 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자기가 지금 현실을 몰라도 1년 6개월 동안 나가서 뭐 저 상한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 완전히 지금 상황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거기다가 이제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느 유튜브 방송을 봤더니 뭐 이렇게 뭐 다녀간 다음에 이렇게 방명록 뭐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데다 뭘 썼는데 뭐 대한민국을 대한민굴이라고 썼다 그래요. 그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자식이 뭐 전날 밤에 상한굴을 먹었나, 대한민국을 대한민굴로 잘못 쓸 정도로 서울대 의대까지 나온 놈이 그 마침법을 모를 리도 없는데 참 이런 희한한 짓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미 호남에서도 제가 봤을 때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안철수의 인기에 기대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이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나오고 있는 호남 지역의 저기 뭐냐 갤럽 조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지금 뭐 분위기가 거의 더불어공산당 싹쓸이 분위기예요. 여기 이제 밥숟가락 얹을 때가 빨대 꽂을 자리도 밥숟가락 얹을 자리도 없어요, 안철수. 제가 판단했을 때 이미 더불어공산당이 거의 다 점령했다고 보면 되죠.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언론을 보니까. 또 그 동네가 워낙 그런 동네 아닙니까? 뭐 여론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의 옛날 김대중 선생님 당시에는 공천이 당선이지 않았습니까? 공천장이 당선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도 거의 뭐 그 일맥상통하지요. 뭐 어디 한두 군데서 무소속이 기적적으로 당선되긴 합니다만 그래 봐야 어차피 싹쓸이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뭐 중도고 뭐 우인지가 이제 할 말 없으니까 하는 소리 같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 그 대보수 통합에 합류하자니 이제 뭔가 자기서 명분이 상당히 부족하죠.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없잖아요. 이제 다 날라 이제 뭐 손학규한테 다 뺏겼지. 이것도 뭐 당이고 뭐 다 뺏겼지. 쫓아올 의원도 없지. 자기를 유승민은 그래도 떨거지 7이라 또 거지 대장 마냥 7명 떨거지라 또 끌고 다니지만 이제 끌고 다닐 떨거지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짠돌이더라고요. 가진 재산에 저를 위해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베푼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뭐 짠돌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슨 뭐 지가 뭐 자유한국당에 기부금이라도 내면서 정치적 기부금을 내면서 이렇게 뭐 합류할 그냥 그런 그릇도 아닌 것 같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옛날 무슨 고려대학 교수 뭐 이렇게 보시면서 그 카드 한 장, 여러분 대충 이 정도 들어서 무슨 얘기냐? 건너뛰겠습니다. 하여간 또 뭐 그렇게 쫌팽이더라고요. 가진 돈에 비해서는 정치하겠다는 놈이 대범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됐죠. 그리고 한다는 말은 꼭 어디서 옛날에 뭐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 빨갱이는 없다. 이런 개소리나 해대고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에 앉아있는 인간들이 전부 빨갱이 새끼들인데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없다고 하는 말이 이게 망언이지. 이게 이 자식은 의사라는데 이거 지 정신감정부터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옛날 그 김명수 대법원장 그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캐스팅 보트를 좀 쥐었다고 해서 그거로다가 자격도 안 되는 사람 만들어준 거 이걸 무슨 지 업적인 양 역사 앞에 죄를 진 거죠. 이런 인생이 이제 최근 오늘 현재까지의 안철수의 인생을 다 나름대로 정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좀 제가 말은 두서없이 과거로 갔다 과거로 갔다 또 뺏겠다 과거로 갔다 뺏 이렇게 좀 두서없이 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최근까지 한 5, 6년간 정도의 안철수의 인생을 제가 나름대로 요약해 본 것 같아요. 이 전체를 봤을 적에 이 정도가 그래도 대략 요약한 게 맞다면 이제 안철수가 갈 길은 뭐는 거죠? 그냥 영원한 철수지요. 저는 영원한 철수를 간철수에게 권합니다. 이제 당신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냥 또 거의 정치권에서 기웃거리다가 어디 뭐 내가 삐지고 들어갈 틈새 없나 그 추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이제 당신의 새 정치는 말 같지도 않은 거짓이라는 게 다 들통났고 사실 새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정치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놈이라고. 사실 21대 국회 누가 돼도 또 그놈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속았습니까? 21대는 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 그건 기대하는 국민이 바보지요. 그만큼 속았어. 21대 국회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 똑같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런 건 예언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이게 예언인가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21대 국회의원들이 20대나 보다 더 나을 것이다. 아니면 그 밥에 그남이다. 정치인은 그놈이야. 그 소리 21대, 22대, 23대 계속 이어집니다. 뭐 새로 바뀌는 새정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새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새 정치가. 아니 뭐 호수물이 저수지물이 오염되는데 거기다 깨끗한 물 한 바가지 설사 분다고 해서 그게 오염이 정화됩니까? 괜히 깨끗한 물 한 바가지까지 같이 오염되죠. 그냥 안 집어넣었으면 내가 마실 수나 있지. 그걸 왜 거기다 부어서 저수지의 규모가 얼마나든 간에 저수지 하나를 그 정화시키려면 말입니다. 그 규모의 저수지에 들어있는 그 오염된 물의 양보다 4배 이상의 깨끗한 물을 갖다가 쏟아 부어야 거기서 그래도 붕어라도 한 마리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이 된답니다. 그럼 대한민국 썩은 이 정치인들의 정치 문화는 도대체 얼마나 새로운 정치인을, 예를 들어서 그 호수의 오염물을 깨끗이 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지금 썩어 있는 정치인의 그 4배에 달하는 새로운 깨끗한 정치인을 갖다 쏟아 부어야 새로운 정치가 정말 이룩될 텐데, 지금 썩어 있는 정치인들, 썩어 있는 현 정치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 4배에 달하는 새롭고 깨끗한 인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그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뭐 남의 눈에 든 티는 보면서 제 눈깔에 들어있는 들보는 못 보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애시당초, 그래서 새정치는 아예 처음부터 새정치라는 단어 자체가 불가능하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한 사람. 새정치라를 기치로 들고 나왔을 때부터 저는 주변에 그랬어요. 아유, 저건 또 틀린 놈이건 어디서 무슨 그 있죠, 뭐 그런 뭐라 그러죠? 그 광신도 그 이단 종교 같은 어떤 그 지도자들, 그런 놈이 또 하나 나왔구나. 저는 때 그런 식으로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새정치를 기치로 들고 나왔다고 했을 때부터 볼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또 하나의 새로운 교주가 하나 생겼을 뿐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상한 교주가 하나 탄생했지.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새정치는 불가능한 겁니다. 없어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철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측은지심이 듭니다. 측은지심이.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철수야 돈도 많잖아. 뭐 1,000억에서 1,500억? 그냥 그 돈 갖고 편히 살아.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괜히 정치권 옷을 넘어지면서 내가 어디 빨대 꽂을 수 있나 그 틈새 보고 다니지 말고. 참 측은하다, 안철수야. 그냥 영원히 철수하라, 정계에서. 그것이 또 네가 영원히 철수하는 것이 또 정치권의 오염을 조금이나 또 덜어내는데 일조하는 길이라고 이 계획장군은 생각한다. 철수야, 제발 철수해라. 다시 돌아오지 마라. 영원히 독일 가든 미국 가든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아. 돌아오지 말고. 안철수에게 보내는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 어떠셨어요?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더 정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자, 좀 부족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동의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꽉꽉. 그리고 저 몇 안 되는 구독자예요. 그런데 구독자 중에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또 구독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캔슬됩니다. 오히려 취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독 이미 버튼 한번 누르신 분은 제발 가만히 계시고요.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서 또 가끔 마이너스가 져요. 혹시 그걸 절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보셨으면서도 안 누르신 분, 혹은 구독 버튼을 누르면 구독료가 나오는 거 아니냐, 전화요금에.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걱정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게 걱정이고,
걱정이셨다면은 그리고 지금 뭐 혹시라도 처음 얼떨결에 들어오신 분이 계신다면은 제 말에 좀 동의가 되신다면 아니, 앞으로 한번 우리 계백장군하고 좀 친하게 지내보자 하신 분께서는 적선 삼아 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국어를 하겠습니다. 적선 삼아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구독을 하냐 말씀드리냐니까 이게 구독이 유튜브한테 힘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들 해달라는 게 구독 버튼이 늘어나니까 이 좋아요 버튼도 마찬가지고요. 더 힘이 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저 자신이. 그리고 또 구독 버튼이 많아져야 돈벌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돈벌이 유튜버들이 있죠. 저는 그쪽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왜 구독 버튼을 좀 눌러달라고 자꾸 부탁드리냐면은 제가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과 그냥 다이렉트로 붙어서요. 이게 구독자가 제한돼 있어요. 몇 명 이상이 되어야지 이 생방송을 할 수 있는 거로 또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1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000명을 가야 내가 여러분들하고 다이렉트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해서요. 돈벌이 아니 무슨 이런 내용 가지고 이게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말도 안 되는 뭐 내가 여자라면 옷이라도 훌을 벌어서 돈벌이 많이 하는 사람은 꽤 많이 벌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근데 뭐 내가 벗는다고 해서 누가 보겠습니까?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의 기치를 지키고 수호하자. 그리고 이런 안철수나 간철수 같은 것도 이런 놈은 몰아내야 된다.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이런 방송이 되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멸공정신을 세워서 멸공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진하자는 게 계백장군 채널의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동의하셨다면 구독 버튼 꾹꾹 꽉꽉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하는 계백장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